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답하겠지만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 시절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자산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니케이 지수는 끝없이 치솟았죠.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 줄을 섰고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으며 막대한 유동성이 넘쳐났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록펠러 센터를 비롯해 해외의 상징적 자산을 사들이며 머니파워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전 세계를 장악했고 이대로라면 일본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은 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로 회자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은 국제 정세와 금융 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였죠. 당시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특히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은 정치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 엔화는 빠르게 강세로 전환되었고 일본 수출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손실을 입기 시작했죠.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자산시장은 곧 폭발적으로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했죠. 은행들 또한 앞다퉈 대출을 해줬고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이나 주부까지도 투자의 열풍에 동참했어요. 이처럼 외부 충격과 내부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일본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버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누구도 그 크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죠.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자산 버블은 그야말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주식시장 역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도쿄의 땅값은 평당 수천만 원을 넘기고 일반 회사원들도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과 땅을 사들였고 은행은 담보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돈을 빌려줬습니다. 기업들은 부동산 투기 수익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윤보다는 자산가치 상승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경제 전체가 실물 경제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게 되었죠. 니케이 지수는 1989년 말에 39,000포인트를 넘기며 정점을 찍었고 일본은 단숨에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언론은 일본의 시대라고 칭했고 사람들은 이 성장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은 너무 완벽했기에 오히려 위기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높이 오른 만큼 추락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죠. 1989년 일본 정부는 과열된 자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저금리로 풀어놓았던 돈의 흐름을 끊으려 한 것이죠. 금리가 오르자 대출이 어려워졌고 그동안 상승만 하던 자산 가격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거짓말처럼 찾아왔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산 가치를 바라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1990년 초부터 급락을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자산을 샀던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하자 은행은 대출 회수를 요구했고 이는 연쇄적인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은행 부실과 디플레이션, 소비 심리의 급락이라는 삼중고에 빠지게 되죠.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늦었고 시장의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서게 됩니다. 버블이 붕괴한 이후 일본 경제는 깊은 침체의 터널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무너진 재무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멈췄으며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했고 이런 심리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졌죠.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초저금리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 정상처럼 자리 잡은 상태로 굳어졌고 장기 불황은 점점 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과제가 본격화됩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경험한 선진국이 되었고 이는 내수시장 축소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버블 붕괴는 단지 경제적 후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심리와 구조를 바꿔놓았습니다. 부채 위기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안정 추구, 그리고 변화에 대한 경계심은 아직도 일본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단지 한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산 가격의 광기와 정책 판단의 오류, 집단 심리가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죠. 지금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고 영끌, 비투가 일상이 되었죠. 유동성은 넘치고 사람들은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과연 이 거품이 연착륙할지, 갑자기 꺼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처럼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진 않지만 운율은 남깁니다. 일본의 사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 흐름을 쉽고 흥미롭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